안녕하세요. 강덕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생각하면 은근히 가리는 음식이 있기는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사실 입이 짧다라는 관용어가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것에만 한정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식을 가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적게 먹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입이 짧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고 조금 먹는 편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 음식에 막 쉽게 질리는 편도 아니라서 며칠 내내 같은 음식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맛없는 것을 줘도 그런 대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먹는 음식 될 수 있으면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먹자는 주의라서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주제는 호불호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호불호 음식 중에서 이거는 악마의 음식이다. 평생 가도 안 먹을 것 같다 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혹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호불호 음식의 대표 주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민트초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치약 맛이 난다고 싫어하죠. 왜 굳이 치약을 먹어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인 겁니다. 양치를 한 뒤에 청량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트라는 것을 치약에 넣은 거예요. 각각 따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왜 굳이 같이 먹어야 하는가를 불호 이유로 꼽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초코만 먹었을 때 먹고 난 뒤에 입에 그 텁텁함이 조금 남거든요. 아무래도 초콜릿이 단맛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텁텁함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초코가 맛있긴 하지만. 근데 민트가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끝맛으로 민트의 시원함이 감돌면서 이 초코의 텁텁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애초에 그 민트, 그러니까 박하죠? 그 맛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민트초코 못지않은 호불호 음식이 오이죠? 그 오이의 쓴맛을 강하게 느끼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 오이의 쓴맛을 강하게 느끼는 편이라서 그래서 싫어하는 과인데 걔 때문에 그 쓴맛 나는 물질 이름도 제가 외웠어요. 그 쿠쿠르비타신이라고. 동생이 오이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이 쿠쿠르비타신을 항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꼭 쓴맛 때문이 아니라 오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냄새가 조금 강하고 특이한 편이긴 하죠, 오이가. 그래서 저는 이 오이 냄새 맡으면은 항상 달팽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달팽이를 키웠을 때 오이를 자주 밥으로 줬었는데 달팽이 집을 이렇게 딱 열면은 그 오이 냄새가 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이를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저는 차갑게 먹는 오이가 좋아요. 따뜻한 오이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오이의 첫맛은 저는 시원함과 수분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이는 수분이 참 많은 채소잖아요. 그래서 딱 씹었을 때 이 chan기와 수분이 주는 청량감이 오이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등산 가거나 할 때에는 오이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먹었을 때 시원함도 느껴지고 아무래도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거를 먹어서 수분감을 채우기도 하고 스테디셀러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참 신기한 게 생오이는 안 먹는데 절인 오이는 또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크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조리법에 따라서 같은 식재료라도 다른 맛을 내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이도 그런 거에 한 종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호불호 음료의 양대산맥이라고 생각이 되는 소래눈과 대자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래눈은 불호예요. 소래눈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화한 맛을 되게 좋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트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것도 찾아 먹는 편인데 소래눈의 화한 맛은 좀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주변에 소래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쾌한 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침엽수의 상쾌함은 음료가 아닌 숲을 가서만 즐기고 싶어서 소래눈은 개인적으로 네, 별로입니다. 대신에 대자와는 잘 먹는 편이에요. 그 묘하게 물 탄 것 같은 밀크티 맛이 나잖아요. 완전 잘 먹습니다. 네, 한창 대자와 호불호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밀크티 자체가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는 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좀 주류가 된 것 같고 밀크티 관련된 음료나 디저트 같은 것도 많아졌고 이게 공차 같은 버블티 가게가 흥행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 싶기는 해요.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저는 대자와처럼 물 탄 것 같은 밀크티뿐만 아니라 진짜 완전 진하게 우려진 밀크티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달달한 밀크티 쪽이 좀 더 불호인 편이라서 단맛은 우유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만들어 먹을 때에는 설탕도 안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그냥 우유에다가 홍차 우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녹차. 녹차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현미녹차가 믹스커피와 더불어서 굉장히 어딜 가든 기본 세팅으로 있잖아요.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자체를 안 했어요. 그 맛이. 근데 학교 다닐 때 저랑 친한 선생님께 녹차 맛 과자를 선물로 드렸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사실 녹차 맛을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녹차 맛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과자는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때 녹차가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실체를 알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말차랑 녹차도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잎이고 맛이 결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다른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차 맛 디저트라고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말차 디저트 뭐 이런 거죠. 녹차보다도 오히려 말차 쪽이 좀 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퍽퍽살이라고 하는 닭가슴살. 닭가슴살 많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기름기도 없고 퍽퍽하고.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닭가슴살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퍽퍽살. 그 닭가슴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도 닭가슴살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랑 치킨을 먹는다면은 다리를 전부 다 먹는 호사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퍽퍽살을 좋아하신다면은 저랑 이제 퍽퍽살을 두고 싸우셔야 하고요. 아니라면은 퍽퍽살은 제가 해치울 테니 다리를 드시면 됩니다. 퍽퍽살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좀 퍽퍽한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목 맥히는 퍽퍽함을 좋아해가지고 비단 닭가슴살뿐만이 아니라 디저트도 스콘이나 파운드 케이크 이런 거 종류 좋아하고 고구마도 호박고구마보다는 밤고구마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막 퍽퍽한 거를 먹어서 목이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을 들다가 액체류를 마지막에 먹었을 때 탁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퍽퍽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다리살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닌데 죽어도 안 먹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주면은 먹는데 굳이 뭐 꼭 먹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수도 있죠. 고수는 사실 한국인들이 잘 못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수를 싫어하는 게 고수에서 비누 맛이 나가지고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세제맛, 비누맛. 근데 이게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의 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후각 수용기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과의 조합에 따라서 고수를 싫어하게 만드는 비누의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고수를 먹었을 때 비누 맛이 아니라 바닐라 맛이 느껴진다고 해요.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고수에서 바닐라 맛을 느끼고 땀 냄새가 심하게 나던가 아니면은 비누의 맛을 느끼고 땀 냄새가 덜 나던가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게 밸런스 게임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후자가 낫지 않나요? 땀 냄새가
거를 감수해서까지 고수의 바닐라 맛을 느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고수에서 바닐라 맛이라니까 상상이 별로 안 가기는 하는데 이게 바닐라 맛이 난다고 해도 비누 맛이 아니라 원래 고수 같은 거는 동남아 음식에 많이 넣잖아요. 뭐 쌀국수 이런 것들. 근데 쌀국수에 바닐라 맛 첨가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느끼한 맛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기하기는 합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고수에서 바닐라 맛이 난다는 게 어떤 걸지. 저는 고수를 그냥 먹는 편이긴 해요. 딱히 바닐라 맛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엄청 심하게 비누 맛이 느껴지는 거는 또 아니라서 비누 맛이라기보다는 향긋하다의 느낌 정도? 딱 그 정도인데 오히려 이 향긋함을 쌀국수 같은 데에 넣었을 때 기름지잖아요, 쌀국수가 사실. 그거를 좀 중화시켜주는 게 있어서 넣어 먹을 때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엄청 거부감을 느끼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서 잘 넣어 먹어요. 대체로 저는 호불호 음식이 있을 때 호에 속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안 먹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굴을 안 먹어요. 굴은 이게 생굴이냐 익힌굴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굴은 이 바다향이라고 하죠. 그 향이나 물컹거리는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익히면은 얘가 좀 단단해지고 그런 냄새가 사라지니까 괜찮다는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 다 안 먹습니다. 생굴이나 익힌 굴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굴 자체가 싫어요. 일단 첫째로 굴 냄새가 싫고요. 둘째로 그 식감도 싫고요. 익히면 단단해져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익힌 굴도 안 먹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딱 한 번 참고 굴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싫어했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먹어봤을 때 그 식감 때문에 한 번, 또 그 냄새와 똑같은 비린 맛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삼진아웃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평생 가도 안 먹을 음식을 꼽으라면은 그게 바로 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먹는 거는 번데기 안 먹습니다. 이거는 진짜 얘도 평생 가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얘 정체를 알기 전에도 그 냄새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 이유는 더 못 먹겠습니다. 저는 집에 누에를 키웠었어요. 근데 그 누에가 들어가 있는 번데기를 먹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누에 키우라면 못 키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릴 때여서 아마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누에를 나눠주고 키우라고 했었던 건지. 그래서 집에서 누에를 키우면서 걔를 나방까지 키웠었는데 2마리가 나방이 됐었나? 아무튼 좀 몇 마리가 나방이 됐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나방이 방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이 누에 나방이 이 집 어딘가에 알을 낳아가지고 집에 막 어디선가 누에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매일 밤 막 잠들기 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안에 떨었던 추억이 납니다. 이게 그 케이지에 남아있던 다른 누에가 알을 낳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기적으로 수분감을 줘야지 애벌레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누에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어서 걔네들도 다 죽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죽은 거를 봤지만, 수분감이 없어 죽은 걸 알았지만 근데 사실 여름이어서 어느 정도의 습도가 충족이 되어서 낳은 알이 깨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번데기보다는 번데기를 항상 같이 파는 거 있잖아요. 고둥 있죠. 그 고둥은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딱히 굳이 먹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 고둥 빨아서 먹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또 안 먹는 게 건포도요. 건포도는 정말 최악이에요. 건포도 영어 별명 뭔지 아시나요? Devil's Nipple이거든요. 이게 악마의 젖꼭지예요. 아니 별명이 악마의 젖꼭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괜히 그런 별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모카빵에 들어가 있는 건포도가 제일 유죄예요. 왜 항상 모카빵에는 건포도가 들어있죠? 그거 처음에 누가 넣으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 그냥 저는 모카빵의 온전한 맛을 느끼고 싶은데 모든 모카빵에는 대부분의 거의 99.9%의 확률로 건포도가 들어있어요. 특히 이게 건포도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슬쩍 보면 얘가 초코칩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건포도의 맛이 난다? 그러면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박혀 있을 때 사실 이게 보이면 또 몰라. 잘 안 보여. 건포도가. 그래서 먹으면서 발굴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다 못 발굴해서 딱 씹으면은 진짜 기분이 나빠요. 건포도 정말 별로입니다. 근데 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싫어하는 것들도 있다면 싫어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먹는 것도 있어요. 호불호 갈리는 것 중에. 이게 가지인데 한국인이 가지를 싫어하는 거는 사실 이 가지 무침이라는 반찬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이 가지를 접하는 가장 최초의 방법은 대부분의 확률에 반찬으로서의 가지 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조리를 하면은 가지가 엄청 물컹거리잖아요. 이 물컹거리는 식감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식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다들 어린 시절의 추억에 기반하에 가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하는 중식집 가가지고 한 번만 가지튀김을 맛봐주세요. 이게 제가 가지를 먹게 된 계기가 중식 중에 어향가지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물고기 향이 나는 가지인데 가지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소스를 부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를 먹고 난 이후에 저는 가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리법만 조금 달라져도 가지는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맛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법의 이슈로 발생하는 호불호 음식이 있죠?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는 사실 따뜻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느냐의 여부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인애플 토핑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따뜻한 파인애플이 싫으신 분들은 차가운 파인애플을 토핑으로 피자에 얹으면 괜찮으신 건지 항상 궁금합니다. 예전에 봤을 때에는 파인애플 피자라는 음식이 좋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피자의 베이스는 대부분 토마토잖아요? 토마토 소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마토도 산미가 있고 파인애플도 산미가 있기 때문에 산미 플러스 산미로 인해서 음식의 조화로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피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따뜻한 파인애플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음식의 전체적인 맛에 중심을 두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피자를 먹었을 때 그 베이스 토마토의 신맛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어가지고 상큼함이 있어서 오히려 잘 먹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산미 플러스 산미라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히려 피자를 잘하는 집에 갔을 때에는 파인애플 피자의 베이스는 토마토 베이스가 아니라 크림 베이스로인데도 있었다. 그렇게 먹었을 때의 조화로움이 좋기 때문에 맛있다. 파인애플 피자는 맛있는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따뜻한 파인애플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와이안 피자 먹을 때는 중간중간 상큼한 맛이 있으니까 미각을 환기해줘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돈까스 중에서도 하와이안식으로 돈까스 위에 파인애플을 같이 올려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좋아요. 튀김을 엄청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파인애플 한 조각에 돈까스 하나 같이 먹으면은 원래 파인애플이 연육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튀김의 느끼한 맛을 파인애플이 잡아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어떻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혹은 그거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 못 먹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 저에게 함께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이 즐거우셨다면 리뷰 혹은 댓글 혹은 소개란 구글 폼에 의견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배 소소통신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 혹은 트위터 X 강덕배 계정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것을 먹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